지금 이곳 세계적인 미항 통영 앞바다의 파란 파도는 그동안 인고하며 묵묵히 지켜보았던 벽동의 산하를 음미하듯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인구 14만, 남해안의 중심지로서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물맑은 청정해역으로 풍요와 원시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곳. 그러나 통영의 의미는 저 앞에 푸른 바닷물같이 더 깊은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안위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경각에 달려있을 때 통영은 그 국가의 위기를 반전의 대역사로 바꾸는 국난국복의 전초지로서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1592년 임진왜란, 외구의 침략으로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이곳 한산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상 가장 탁월한 전법인 하객진으로 왜구 8,000명을 수장시키는 대첩을 벌여 우길승천하는 왜구의 기세를 꺾고 꺼져가는 나라의 명을 살리는 승리의 진원을 이곳 통영에서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바로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온 국토가 적의 침략에 놓이고 패전과 후퇴만 거듭하는 암울한 전황에 온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김성훈 부대장은 열악한 장비의 한국 해병대를 이끌고 적의 의표를 찌르는 과감한 기습 상륙전을 펼쳐 원문고개를 지키고 잃었던 땅 통영시를 탈환함으로 꺼져가는 승리의 불씨를 이곳 통영에서 지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통영은 국가의 명의, 경각에 달려있을 때 열사들이 투혼을 펼쳐 국난을 이겨낸 진원지로서 그 명성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52년 전 이곳 통영에서 펼쳐진 통영 상륙작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 해병대의 용맹과 통영 시민들의 애국심으로 귀중한 승리를 얻어 한국전 흐름을 단번에 대반전시키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애칭을 얻어냈다던 통영 상륙작전. 과연 그때, 그 시간, 그 사람들은 이 통영에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1950년 8월 16일) 한국 전쟁 개전 이래 7월 15일 남원 전투에 투입된 해병대들은 이후 계속되는 혹세의 전투를 계속하다 죽음의 진동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조금의 휴식도 없이 곧 낙동강 전선 투입이 결정되었다. 이때 부대장 김성은 대령은 낙동강 전선 투입전 당시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에게 각하 해병대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는 진언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낙동강 전선으로 행하던 중 해병대들은 진해로 회군 꿈같은 이틀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김성은 대령과 중대장 참모들은 오랜만에 진해의 태화관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환담을 나누며 회식을 하던 중이었는데 해군 통제부 사령관 비서실장 박인준 소령이 헐레벌떡 그곳으로 뛰어왔다. 통제부 사령관께서 급히 찾고 있습니다. 급히 가셔야겠습니다. 급히 통제부로 간 김성은 대령은 사령관실에 모여있는 통제부 사령관 김성삼 대령, 참모장 김석범 대령, 작전참모 김충남 중령 등의 굳어있는 표정들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과연 앉자마자 오늘 새벽 고성방면에서 남한 적 한 개 대대가 통영을 점령했고 이어 200명에서 300명의 후속 병력이 원문고기를 넘다가 우리 정찰기를 보고 급히 옆에 콩밭으로 숨는 것을 목격했어. 하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적정을 살폈던 작전 참모 김충남 중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적이 통영을 점령했다고요? 네, 거기에 또 통영읍 동쪽 고지의 매일봉 정상에 적이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아군은요? 경찰과 해군 일부 병력들이 원문고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인근 도소인 한산도로 철수한 것 같고 통영에 있던 해군 정보부대는 진해로 철수했다는 보고야. 회의는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적의 기도는 통영 점령에 이어 거제도를 점령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날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이었다. 이것은 심각한 전환이었다. 만일 적이 거제도를 점령하면 부산 앞바다를 적에게 내어주어 마산, 진해가 적의 포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진동 및 창녕의 작전 중인 미 육군 24, 25사단 수송로를 위협하게 된다. 김대령, 지금 해병대는 즉시 출동해 거제도 선을 방어하라. 그 명령을 받은 것은 그날 오후 2시경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통영 상륙 작전은 열악한 전황에서도 기상천외한 작전을 벌여 해병대의 용맹을 국내외에 갖춰 백척간도 국가의 운영에 암울해있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환희를 주었고 적치하에서도 통영 시민들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해병에 협력하여 군과 민이 합동하여 실지 탈환을 이끌어낸 승리의 대첩이었다. 통제부를 떠나 부대에 이르는 사이 김성은 대령은 기도에 매달렸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태까지 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번 작전도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날 8월 16일 밤 10시경 진해항 소혜정 512호, FS 평택호 등의 병력 장비를 탑재하고 통영으로 출진하는 해병대의 무운을 위해 모든 해군 참모들이 부두에 집결하여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갈 때까지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었다. 승선 후 거제도로 향하면서 김성은 대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해항을 떠난 이후 나는 장비나 병력이 열세인 해병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제도의 그 긴 해안을 지키는 것보다 통영을 기습 상륙하여 원문고개를 차단 사수하고 일부는 통영을 공격하여 적을 도간에 든 쥐처럼 섬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원문고개는 폭이 1킬로에 불과하고 양안으로 바다의 면에 있어 통영의 급소로 생각했고 이 목만 지키면 통영으로 들고 나는 적을 막을 수 있으며 거제도, 남해 여러 섬과 진해, 마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원문국의 공격 점령은 진해 해군 통지부 작전 회의 시에도 논의는 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적에게 빼앗긴 통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아쉽지만 원문국의 공격을 포기하고 거제도 방어를 명령했던 것이다. 그날 밤늦게 해병들은 거제도 북쪽의 조그마한 섬 지도에 선단을 붙였는데 그 안으로 배가 들어서면 통영 쪽에서는 이쪽 관측이 안 되는 섬이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인 8월 17일 날이 밝자 거제도에서 수척의 작은 목선을 빌려 김종식 해위 수색조는 통영의 동북단 쪽으로 계병도 분대장 정찰조는 거제도 서해안 쪽 정찰을 보내고 기다리는데 뜻밖의 손님을 만났다. 그것은 해군 703함이었다. 703함은 6.25 전쟁 직후 미국에서 가져온 당시로는 최신의 전투함으로 3인치 포 1문, 40mm 2연장포 2문이 탑재되어 있는 전함이었다. 그 703호가 통영 앞바다를 초기하다 지도 쪽에 정박해 있는 해병 선단을 거제도 상륙을 기도하는 적으로 오인한 것인지 포를 겨누며 접근했다. 그러나 잔뜩 긴장하고 다가온 703함 함장은 이내 김성은 대령을 알아보았다. 함장 이성우 중령과 김성은 대령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누군가 했더니 김성은 아니야? 안 죽고 살아있었나? 보면 모르나?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지. 이렇게 하여 김성은 대령은 703호에 올라 잠시 이성호 함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이때 그는 이성호 함장에게 통영을 치고 싶다는 의중을 털어놓았다. 그래, 통영으로 직접 간다고? 해군에서는 거제도 방어를 명했잖아. 적은 수의 해병을 가지고 거제도 수비는 무리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 맞는 말인데 해군 본부에서는 들어줄까? 해봐야지. 이런 자신감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따라주는 해병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돌아온 김종식 중위의 정찰 보고를 들으며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대장님, 통영은 적의 수중에 있으나 장평리 쪽에는 적이 없고 거제도 서해안에 배치된 경찰들이 거제도에는 아직 아무런 적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확신을 얻은 나는 이성호 함장에게 해병대가 장평리에 상륙하는 중 703함은 모든 함을 이끌고 통영 앞바다로 나가서 시내 적에게 포격을 가해 시선을 빼앗고, 그 사이 해병대는 원문 고개와 통영 시내로 진격한다는 수륙 양동 작전을 제안했죠. 그리고 해군 본부의 작전 변경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 703함에서 직접 전문을 작성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부산 해군 본부 손원일 제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통영의 적은 곧 거제도 상륙 기도가 농후함. 이에 당부대는 거제도 서해안 방어보다 통영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고 원문 고개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한다면 거제도 방어와 통영 반도 확보가 가능한 양측으로 사르된 통영 상륙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전 변경 요구에 대한 자신감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적은 그동안의 상승 전황에 바다까지 나오니 긴장이 풀렸을 것이다. 이러한 적의 방심을 이용하자는 것과 그동안 전투에서 적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해병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기드온은 300명의 정병으로 침략군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자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1시경에 받은 답신은 예상대로였다. 즉, 통영은 미공군이 폭격한다. 예정대로 거제도로 상륙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성은 대령 역시 지지 않았다. 두 번째 올린 전보까지 해군 본부에서는 불가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지만 끈질긴 세 번째 전문에 마침내 승낙을 했다. 그때가 오후 6시경이었다. 즉 오후 5시를 기해 작전 변경을 승인하니 기필코 작전 성공을 바란다는 답신이었다. 이에 김성은 대령과 이성호 함장은 굳게 손을 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이성호,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 반드시 해치우자. 좋다, 해치우자. 이렇게 이성호 함장과 미리 전승 축배를 들고 김성은 대령은 703함을 물러나왔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군이 최초로 벌였던 기상천외한 상륙전, 통영 상륙작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적의 심리를 치밀하게 파악, 이를 이용하여 반전시켜 얻은 승리였기에 더욱 높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모든 것이 우세했던 적의 방심을 이용한 승리기에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당시 통영 은민들이 보여주었던 애국심이었습니다.
급습한 적들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은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해병대와 같이